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8일 오늘 하루 굉장히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떠한 요인들을 가지고 하락을 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증시를 지켜봐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2.1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양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본다고 해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좀 따져봐야 될 이슈가 중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의 개별적인 요인도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죠. 하나하나 다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냐면 코로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봉쇄에 따른 반발 시위가 좀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위반화가 약세를 보이는 내용.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이거 역시 원달러 환율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입장 그리고 뭐 이제 인민일보라거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전면 봉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부 고위험군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좀 방역을 하겠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일부 상쇄되고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감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위완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상대적으로 달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로벌 증시에 좀 투자 심리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중국도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굉장한 선진국인데 중국의 경제가 위축될 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내용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화물연대 파업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라고 여겨볼 내용이 아니라 국내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감이 좀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슈가 일단은 이 레미콘 업계에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미콘 업계 시멘트랑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 상황 점검 간담회가 열린 상황이다. 지금 국내 레미콘 업계들 이제 뭐 다양한 종목들을 좀 따져본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공장 운영이 안 되는 셧다운이 인 곳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원료인 시멘트가 들여오질 못하니까 레미콘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해당 내용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레미콘 업계로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은 시멘트 연관되어 가지고도 그리고 이외에 다른 원자재들 관련해 가지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 현실 경제에서 가장 예를 들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휘발유 품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의해 가지고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등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휘발유는 품절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닥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현재 당장의 다양한 산업군들의 피해를 피해가 조금 점차 커지고 있는 중이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좀 호재풀이도 될 수 있고 악재풀이도 될 수 있고 이슈에 좀 해석하기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12조 원 역대 최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는 소비 심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거고, 경기 둔화에 있어서는 호재로서 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좀 세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세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죽지 않았고 경기 둔화가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좋은 내용인데, 여기서 12월 혹은 그 이후 FOMC를 따져볼 때 경기가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 심리가 죽지 않고 이 소매 시장들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에는 보다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더 견고하게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연준의 발언이 나왔을 시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여겨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따져본다면 증시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경기 둔화에 있어가지고는 호재로서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악재로서 좀 양방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슈이다라고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월달 물가지수가 잡히고 물가지수가 점차 잡히는 모습에 대해서 따져보면 좋겠지만, 결국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존적으로 이 패드 연준은요, 당근과 채찍을 연달아서 주기로 막 동시에 주진 않지만 연달아서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연달아서 주기로 유명한 집단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좀 주요 이슈들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